자, 이제 PLL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계하려는 게 20메가를 써서 출력을 2.4기가짜리 PLL을 설계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2.4기가의 주기를 보면 417피코세크예요. 그 다음에 입력 레퍼런스 20메가에 대한 주기는 0.05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럼 여기는 디바일레이션은 120이죠. 자, 우리가 이 차지 펌프 PLL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특정한 조건하에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특정한 조건이 이제 PLL 룩 밴디스가 대략 레퍼런스 프리퀀시에 10분의 1 이하 뭐 이런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작으면 이제 더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더 에러가 줄어드는 거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을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한 그 에러가 줄어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실은 이 컨트롤 V쇼 컨트롤로 단자에 그 니플이 작게 해야 이 출력 쪽에 사이드맨 스퍼가 적어지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PLL 밴딧을 10분의 1보다 더 적도록 설계를 합니다. 20분의 1, 그 이하로 설계하는 데도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룹 밴딧을 레퍼런스 프리퀀시에 10분의 1로 설계한다. 그러면 클로즈 루프 타임 컨스턴트는 이 C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타우는 밴딧분의 1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 times divide by input frequency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PLL 루프가 타임 컨스턴트에 예를 들면 4타우 혹은 5타우 그 이상에서 세트링 다운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타우 이런 정도의 세트링 된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면 요게 파이를 대략 생략해 보면 5고 그다음에 그러면 파이까지 고려하면 이제 5 다 오면 어떻게 되나요? 5, 25에 파이를 나누면 한 대략 8 주기, 입력 주기에 세틀링 하네요. 자, 그러면 8주기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스파이스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내믹 루프를 그 루프의 다이내믹 특성을 보려고 그러면 세틀링 타임 이런 것들 보려면 이제 트레인 어널리시스를 하겠죠. 트레인 어널리시스를 할 겁니다. 그러면 트레인 하면 아웃풋 요 주기를 이 470 마이크로에 적어도 2포인트 이상 찍어야 돼요. 라이퀴스트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2포인트 이상 찍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 사이클에 2포인트 이상이면 입력 주기에 예를 들어서 10주기 동안에는 얼마씩 해야 될까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드맨 스프롤 주기에서 밴딧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줄여야죠. 예를 들면 100 인풋 레퍼런스 프리퀀시 100 사이클, 즉 다시 말하면 이게 0.05 마이크로세컨드니까 5 마이크로세컨드에 락이 된다 가져가면 얼마나 찍어야 될까요? 포인트를, 즉 스파이스를 해석할 수 있는 트렌점을 얼마나 찍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찍어야죠. 여기 보면 아웃 프리퀀시 기준으로 해서 찍으면 대략 10만 포인트 찍을 겁니다. 자, 그 10만 포인트 찍는데 우리가 그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다르면 요 페이스 프리퀀시 벡터 구성하는 트랜스수가 몇 개일까요?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차지 펌프 구성하는 트랜스수는 얼마 될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3스테이지 링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스테이지 링 오실레이터의 트랜스수는 얼마 될까요? 그 다음에 디바이발레이쇼 120을 구성하는 이 펄스 스왈러라고 구성해놓으면 펄스 스왈러의 트랜스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많은 트랜스터를 이 10만 포인트를 찍어서 해설을 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잘 안 들어와요. 특히 굉장히 하이스피드 시뮬레이터 있어도
일주일 혹은 정도에 따라서 뭐 한 달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루프 밴드위스나 그 다음에 루프 다이내믹 특성을 여러 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앞에도 공부한 것처럼 이 페이스 프리퀀시 텍터와 차지 펌프, 이 루 필터까지는 이제 리키지나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특성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모델링 하는 게 비헤비얼 모델링 쓰는 것보다는 이 트랜스를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설계를 이미 각 블락, 빌딩 블락을 시뮬레이션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 PFT나 차지 펌프 루 필터는 그냥 트랜스 레벨을 설계하고 V쇼는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링에 이제 시너소이드 웨이브로 모델링하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V쇼로 단독으로 설계했을 때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있을 겁니다. 걔를 입력에 모델링해서 V쇼 페이즈 노이즈는 어떻게 했나 모델링을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출력에 페이즈 노이즈로 모델링해서 도와줄 수 있고요. 그죠? 여기다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를 컨트롤 전압 쪽에 모델링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모델링 두 개 할 수 있다. 그래서 V쇼 페이즈 노이즈에는 출력 페이즈 노이즈로 모델링 하든가 혹은 입력 볼테이지 노이즈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헤비얼 모델링을 써요. 케이던스의 베를로그 A 모델이 그런 걸 서포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디바일레이션은 이게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하이 스피드죠. 여기에서 타임 있는지는 스파이스로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디바일레이션 120은 그냥 M 120으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어찌됐든 그런 테크닉을 써서 비헤이비얼과 이 서킷 레벨을 혼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빨리 돌리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 레벨에서 어떻게 되나요? 다 비헤이비얼로 시스템을 검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비헤비얼 시뮬레이션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타임을 이제 줄여서 여러 번 옵티마이제이션을 반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타임 줄이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PFT나 차지 펌프 캐스케이드 구조는 이제 서킷 레벨 설계를 하고 나중에 트랜스 레벨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루필터도 그렇고요. V쇼도 빌딩 블락으로 설계를 해서 V쇼 페이즈 노이즈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시스템 PLL 전체 루프 다이내믹 이런 걸 검증할 때는 이제 PLL 루프를 구성해야 되죠. 그럴 때는 V쇼 이런 디바이더 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베를로그 A 모델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프 다이내믹은 트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세트링 타임 그다음에 V쇼 컨트롤 단자의 리키지로 차지 펌프나 이런 리키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니플이 검증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밴디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죠. 니플 이런 것도 최소화 옵티마이제이션을 우리 시스템 타켓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포인트로 고려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런 구형파를 넣는 것보다 구형파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형파면 시뮬레이터는 그 가파르게 변하는 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T1, T2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트릭으로 요 레퍼런스를 시너소이드 웨이브를 놓고 인버터를 통해서 이 구형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PFT에다 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이즈를 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서멀 노이즈 있는 거에다가 이 VDD 서멀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 노이즈가 요 딜레이를 마주시키면 인풋 페이스를 변동을 우리가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걔를 랜덤으로 만들면 랜덤에 대한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PSS, Periodic Steady State로 DC를 해석한 다음에 P 노이즈로 검증을 하면 루프 트랜스 펑션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구형파보다는 그러니까 샵 아주 가파른 엣지가 있는 것보다는 시너소이드 레이블을 넣어서 하는 게 스파이스나 시뮬레이터 관점은 훨씬 빨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2포인트만 라이키스토는 2포인트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포인트 이상 한 찍더라도 요 구형파에 여기 이 샤프한 거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V쇼 비헤이비얼 모델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자, 패스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빨리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루프 다이내믹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옵티마이제이션 빨리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밴드위스 체크해 보는 거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V쇼 관점에서 보면, V쇼는 이거잖아요. V쇼는 우리가 PLL은, 액세스 페이스에 대해서 그 액세스 페이스 변화량을 에라죠. 레퍼런스하고 V쇼의 출력에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 없애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시너소이드 웨이브로 하는 게 빠르다고 그랬죠. 그럼 사인 웨이브로 표현하면 여기 D시고 요거 뭐 스윙이라고 가정해요. 스윙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실레이션 프리퀀시 레퍼런스고 이게 변하는 걸 겁니다. 컨트롤 전압에 따라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죠. 이런 모델링은 우리가 보통 툴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케이던스 툴일 텐데 버트스죠. 그걸 거기에 벨로그 A 펑션이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걔는 뭐 벨저 비헤비얼 모델링으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비헤비얼 플러스 트랜스 레벨도 서포트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매틀랩으로 인터페이스 시킬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래프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바이 V쇼 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루프가 있잖아요. 여기에 V쇼 출력이 나가고 이게 출력 F 아웃이 나가고 여기에 피드백 루프에 디바이드 바이 m이 있을 겁니다. 이게 120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 두 가지 한 방법이 있을게요. 아웃풋 디바이드 바이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요거 아웃풋에 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를 m으로 나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KV쇼를 m으로 나눈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 VCO의 다음에 오는 그 피드백 루프에 있는 디바이드 바이 아웃풋에서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 디바이더나 VCO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비별 모델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거 뭔가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V쇼 페이지 노이즈죠. 우리 시뮬레이션 해서 얻은 V쇼 페이지 노이즈를 여기에다가 애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심플하게 애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더하기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이고요. 여기에 V쇼 노이즈 있는 거를 이렇게 애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질 거예요. 원어 프로파일하고 이제 서멀로이즈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얘는 트랜스로 임플멘테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V쇼 페이즈 노이즈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거를 마드링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헤이비얼 모델링을 한번 구성해 보면 이제 가능하면 이제 특별한 경우 PFT나 차지 펌프, 요 캐스케이드하고 요쪽은 트랜스터로 놓고 나머지는 루프 다이내믹 할 때는 다 비헤비얼 모델링 놓는다고 가정하면 이게 V쇼예요. 그죠? V쇼의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이게 V쇼 심플한 모델이에요. 디바이드 앤 아웃 하면
요를 M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좀 구분을 해보자고요. 여기 통틀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을 수 있대. 디바이드 아웃을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V쇼는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연음이 누프를 형성을 하는 것이요. 그죠? 연음이 누프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우리 여기에 니플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니플 가지고 여기에 스태틱 페이즈에라 저기 인풋에 스태틱 페이즈에라 출력 V쇼 출력에서 그 사이드밴 스포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그다음에 여기에 요 컨트롤 단자에 보서 이 세틀링 다운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PLL 루프의 세틀링 다운도 우리가 아까 그 100사이클이면 5 마이크로세크라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되는지 그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 다운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할 때 수분뿐이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를 형성해요. 아까 좀 레퍼런스 시너소이드 레벨을 집어넣고 여기에 사실은 구형파죠. 구형파를 그러니까 이 인버터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빨라진다고 하세요. 여기에 이게 왔으니까 디바이드와 아웃도 동일한 거에 만들어 놔야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트랜스 레벨로 임플멘테이션 하고요. 여기는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피드백은 디바이더를 거쳐서,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디바이더 아웃에서 표현하는 V쇼하고 이제 디바이더 아웃 표현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V쇼는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여기는 V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V쇼 출력은 이렇게 빼면 되면 얘가 피드백 루프 밖에 있는 것이야. 자, 그럼 피드백 루프 밖에 있는 것은 루프 컨트롤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루프 다이내믹의 저 모델링에 의하면 V쇼 블락은 이제 루프 다이내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V쇼 여기에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빼내버려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죠? 빼버려도 루프 다이내믹 공부하는 데는 이 특성 체크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드밴드 니플로 인해서 V쇼 아웃풋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이드밴드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체크하는 거는 동일해요. 자, 보도록 하죠. 여기에 신호에서 니플에서 여기 출력이 나오면 여기 동일하게 여기도 나오죠. 모델링이니까 얘는 모델링이니까 하모닉은 안 만들어내요. 그죠? 사인웨이브, 코사인웨이브로 모델링 했는데 거기에 비선형 소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요 컨트롤 단자에서 이런 리플이 나올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도 공부한 거에 의하면 PFTO 차지 펌프 캐스케이드에서 흐르는 쇼츠를 쓰면 리키지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리키지가 변해서 업다운 커런트가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죠. 예, 그걸로 인해 생기고 니키지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리플이 생깁니다. 또 캐패시터에서 니키지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리플이 생겨요. 이게 리플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요 컴패리즌 되는 곳에서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데 니플 때문에 빠지는 거고 얘도 컴패리즌하고 니플 때문에 빠지는 거죠. 얘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풋에서는 스태틱 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V쇼 그 출력에서는 사이드밴드 스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로 인해서 이게 그 DC와 이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성분에 의해서 요
코사인이면 여기가 요게 메인 성분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드 앤 스퍼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사이드 앤 스퍼 델타라고 그러면 자, V쇼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V쇼 출력에서는 이 델타의 20노고 M배만큼 커져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디바이드 바이오프로세스의 스포 레벨은 V쇼 아웃풋 스포 레벨보다 20노고 M 디바이드 레이셔죠? 이것만큼 낮아요. 그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자, 이런 시뮬레이션 한번 스피드를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여기는 2.4기가지만 그죠? 그래서 한 주기가 410 something 피코세크지만 자, 얘는 보시면 여기 20메가예요. 여기도 20메가예요. 다 20메가입니다. 20메가인데 여기도 20메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0메가를 한 사이클 20메가로 보면 되는 거죠. 더욱이 20메가에서 여기 2포인트 이상 찍으면 되니까 여러 포인트 찍더라도 굉장히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처럼 하면 하나는 2.4기가요. 하나는 이제 그 20메가였는데 얘 누프 검사하는데 전체가 다 20메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루프를 구성하는 거는 오직 인풋 프리퀀시고 20메가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한 사이클 여러 번 트렌 찍어도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루프 다이내믹을 이제 봤습니다. 루프 다이내믹을 봤어요. 이게 요거는 실제 우리가 탔게 거를 설계해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밴드위스 이제 계산에 다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댐팩터를 일로 놓고 가져오 이 루프 밴드위스하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만들기 위한 값들을 계산했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케이던스의 벨로그 A 모델로 모델링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델타 요게 이게 펀더멘털 신호고 요게 사이드 앤 스퍼입니다. 사이드 앤 스퍼에 이거 구하면 요거 M배 하면 V쇼 아웃풋에서의 사이드 앤 스퍼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락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 락킹이 이제 이게 됐는데 이게 대략 보면 4 마이크로세컨드 아까 20메가야 100 사이클이 얼마예요? 5 마이크로세컨드 100 사이클보다 조금 빨리 락킹이 됐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 전압에서 이제 여기가 글리치가 있죠. 이 글리치는 초기 글리치는 이럴 거예요. 초기 글리치는 락이 됐을 때죠. 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퍼런스와 여기가 같을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고 그다음에 이게 V쇼 초기 락이 됐을 경우 리키지 고려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게이트 스위치를 좀 달았죠? 게이트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이 이렇게 있고 PMOS고 여기에 ON 이렇게 지금 달아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NMOS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한 거에 여기에 업 그다음에 다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초기에 얘가 동시에 죽이면 한 죽이면 온오프죠? 온오프 하면서 여기 글리치가 생긴다고요. 이 글리치가 초기 글리치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초기 글리치가 이제 니키지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여러 소투스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거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튀는 게 대략 0.2mm 볼트 정도 튀는 것 같아요. 글리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리퀴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한 사이클에서 요거의 전 사이클에서 이
니키지로 소모한 거를 요 컴패리즌 할 때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PLL이 계속 에러를 줄여주는 락킹을 하는 거죠. 그럼 대략 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대략 이게 값이 0.2니까 0.0002이고 차지 펌프가 이 100마이크로를 우리 썼어요. 그리고 여기 리키지 요놈이 대략 이거잖아요. 대략 그냥 계산하면 리키지의 시톰에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델타 T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략 보면 스테릭 베이스가 3.7점씩이 나와요. 그런데 어? 예. 자, 요 정도 그 초기 요 정도 이게 3.12피인가 하여튼 뭐 이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면. 예. 스테릭 페이스 에러로요. 근데 니키지 커지면 니키지가 생기면 이제 고려하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그건 뒤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니셜 글리치 처음에 니키지 고려하던 이니셜 글리치는 차지 펌프 턴오프 하니까 이 폭이 얼마라고요? 대략 폭이요. 우리 PFT를 구성한 거는 5개의 게이트 딜레이만큼 유지를 해요. 그죠? 어,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리키지까지 고려를 하면 이 5개 게이트 딜레이보다 더 넓습니다. 넓어요. 여기는 넓습니다. 여기 글리치 생긴 것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돌린 가지고 니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형태가 이렇게 이 글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요 VC에 있는 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스를 컴패리즌하고 요 순간에서 컴패리즌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구간은 락킹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인풋 주기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니키지를 넣어서 이게 쭉 빠진다고요. 그죠? 빠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C1에 있는 건축보다 여기 이걸로 니키지 C2로 니키지 위해서 빠진다고 가정하면 그죠? C2 니키지 배수 쭉 빠진다면 요게 요거보다 낮은 전압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보상하고 전에 잃어버린 걸 보상하고 다시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리키지 커런트에 의해서 컨트롤 전압에 저런 리플이 생긴다. 그죠? 리플이 생긴다. 그 리플에 그 반응을 해서 그러면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저 리플에 의해서 빠진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리는 이렇게 레퍼런스로 딱 들어올 텐데요. 이게 업 신호예요. 이게 다운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올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리키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느 신호가 먼저 이렇게 앞에 앞서요. 그죠? 요게 I 업 신호고 요게 I 다운 신호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리키지로 인해서 생기는 인풋에서 바라본 스태틱 페이스 에러예요. 자,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사이클에서 잊어버린 거를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고 전에 사이클에서 잊어버린 걸 리프레시 시켜주니까 어때요? 컨트롤 전압에서는 펄스가 생기고 VCO 아웃풋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사이드밴드 스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니키지 때문에 이제 초기에 그 차지 분포가 온오프 생길 때 대략 5개의 게이트 딜레이만큼 그 유지를 했던 그 그리치가 이제 더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겨 더 넓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태틱 베이스가 나오는데 그걸 대략적으로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보자고요. 저 시뮬레이션 돌린 거 가지고. 자, 우리 그렇게 하기 전에 챕터 7에서 우리가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PFT로 로우 패스부터해서 리키지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주기가 대략 레퍼런스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요게 제로 투 피크예요. 물론 이게 제로 투 피크 아니고 이런 펄스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런 펄스가 예를 들어서 이 펄스가
V 아웃이고 요게 델타 T라고 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대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V쇼를 곱하면 돼요. KV쇼의 헤르츠를 곱하면 헤르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라디안 세크 퍼 볼티지란 단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요게 대략적으로 스퍼입니다. 출력이 나오는 스퍼예요. 그죠? 음. 자, 그런데 얘를 아까처럼 소투스라고 그러면 소투스면 우리가 소투스를 대략적으로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펀더멘털 신호가 요 피크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피크치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펀더멘털 신호면 그 펀더멘털 신호를 여기 펀더멘털 신호 어디 있나요? 인풋 레퍼런스죠.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요. 요게 이렇게 표현 가능하면 그죠? 네로밴드 FMC 이론에 의해서 여기는 단위가 이제 라디안 퍼 세크면 KV쇼 디바이드 2파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헤르츠 퍼 세크가 나오는 거예요. 헤르츠 퍼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퍼 볼트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FM 이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 구하면 요게 사이드 밴드 스프라고요. 그죠? 자, V는 베타는 그럼 어떻게 하면 V는 뭐냐면 요 펀더멘털 신호에다가 곱하기 KV쇼의 헤르츠로 그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이 레퍼런스 프리퀀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를 캐리어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나타나는 이 스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아까 시뮬레이션 그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니셜 그리시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니셜 그리시 때는요, 사이드 웨스퍼가 대략 얼마 나오냐면, 이니셜 그리시가 요 크기가 면적에 이게 요 글리치 있는 거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면 대략적으로 여기 폭이 좀 높이가 V0고 여기가 델타 T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 글리치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에너지 양이에요. 에너지 양. 그죠? 에너지 양입니다. 그 에너지 양에다가 요 KV쇼 헤르츠 퍼 볼트 단위의 KV쇼가 이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라디안 퍼 세크 퍼 볼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면 우리가 대략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저 면적이 대략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에 T인데 잘못 썼네요. T예요. 볼트 T입니다. 세크라는 의미에서 그냥 쓴 것 같으네요. 예, 볼트 세크예요. 그냥. 예, 볼트 세크입니다. T예요, T. 그래서 보면 볼트 세크니까 이게 5에 10에 44이고 우리 지금 검토하는 3스테이지 링 오실레이터의 KV 효과는 헤르츠로 표현하면 400메가 헤르츠 퍼 볼트였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0.0000 something이 되는데 얘를 dBC로 표현하면 이제 94 dBC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니키지가 있어서 니키지가 있어 그 컨트롤의 시뮬레이션 돌린 걸 보면 여기를 예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 대략 얼마나 나요? 여기 피크치가 여기에 V1이 대략 0.2mm예요. 그죠? 자, 0.0096, 0.0094 아니에요. 대략 0.2mm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게 소투스로 노멀라이즈 시켰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면 요거의 펀더멘털 성분이 5분의 요 피크치 0.2의 이거의 펀더멘털 성분이에요. 그죠? 그 신호가 이제 요 신호가 V쇼 컨트롤 단자에 해서 V쇼를 마듈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드 밴드 스펄 구하면 앞에 장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 똑같이 되면 요게 그거고 요게 뭐예요? 헤르츠 표현하는 V쇼 게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노멀라이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2에 어 여기
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계산하면 0.0064고요. 얘는 64dBt예요. 얘는 그러면 이니셜 글리치는 네글리저블 할 수 있네요. 누가 더미넌트예요? 리키지로 인해서 VCO 컨트롤 단지에 니플이 있는 게 스포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64dBt예요. 그죠? 자, 저 값에 대한 스포를 계산하면 64dBt가 나옵니다. 자, 얘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 우리 앞에서 지금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는 게 게이 스위치에 있는 PMOS가 있고요. 그죠? NMOS에 스위치가 있고 요걸 썼어요. 그리고 요 스위치 임플멘테이션 할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 PMOS고 여기에 스피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피드포드 캐패시터 집어넣은 거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 전압이 예를 들면 우리 0.1에서 0.85까지 컨트롤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이게 0.85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놈이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더 많아서 업, 다운, 리키지가 더 많이 흘리나요? 리키지가 더 흘러요. 그죠? 리키지가 더 흐릅니다. 그죠? 리키지가 이쪽으로, 다운 쪽으로 더 많이 흐릅니다. 이유는 다운 쪽에 컨트롤 전압이 0.8로 올라가면 다운 쪽에 인트라했을 때 VDS 값이 더 많이 걸리니까 리키지가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아까 요 VP 값이 그때의 리키지를 대략 보면 여기는 0.5지만 0.2였지만 이제 1mV로 올라갑니다. 1mV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1mV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게 스태틱 사이드 스포가 50dBc 이렇게 더 나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에서 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사이드 밴 스퍼가 시스템의 리퀘어먼트에 맞는지. 자, 이렇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단계 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밴 스퍼가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지터를 만들어내고 페이즈 에러가 랜덤 지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자, 우리 리플레이에서 사이드 밴 스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대략 계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심플하게 한번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자고요. 아까도 소투스로 에스티메이션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눌린 거를 얘를 이렇게 한 거를 요거를 이렇게 소투스로 모델링을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네요. 이게 앞에 보면 이게 0.2mV 컨트롤 전압이 그 0.85일 때는 이게 1mV 대략 1mV 정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델링을 하면 이게 그 사실은 두 개가 그 스태틱 페이스 에러가 조금 있죠. 리키지 때문에 있는데 이 스태틱 페이스 에러가 한 주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한 주기로 모델링해도 크게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0.05 마이크로스 20메가미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적은 피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대략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우리의 그 페이저라는 어떻게 돼요? 페이저라는 KVC에다가 V 컨트롤 한 거죠. 이거에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한 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집어넣어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라디안이에요. 그죠?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퍼 볼트예요. 그죠? 라디안입니다. 그러면 이 라디안이 한 주기 동안 얼마나 차지할 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그
한 G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그리고 이게 한 출력, VCO 출력에서의 주기 이렇게 하면 요놈이 시간이죠. 그러나요? 이게 지터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얘를 보면 지터의 피크 투 피크 값은 지터의 디터미스틱 지터의 피크 투 피크 값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예, 대입하면 돼요. 여기는 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게 여기 요거를 이렇게 대입한 거죠.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쇼 400메가헤르츠 저렇게 다 대입하면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피크 투 피크가 대략 4.2 피코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그 출력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디터미니스틱 지터예요. 앞에 우리 처음 타켓 할 때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설계 타켓을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돌릴 때에 트랜스 펑션에 지금 루프 다이내믹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인풋 시그널이 출력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밴드위스를 봐야 되죠. 밴드 오토마이션하고 VCO 노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되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돼요? 입력 VCO 페이스 이게 달라져. 여기는 입력 페이스예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볼테이지예요. 다시 페이지로 돼요. 이렇게 디멘전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루프 다이내믹은 트레널리스를 한다 그랬고 인풋이 페이지 노이즈예요. 그 페이지 노이즈에 대해서 출력 페이지 노이즈 할 때는 뭐라면 노이즈니까 시뮬레이션은 PSS하고 체크는 P 노이즈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